그러면은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적용해 봤으면은 우리는 이제 사진 업로드 화면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진 업로드 화면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등록하면은 목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로드 과정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앱 내에서 데이터 저장 방법을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로컬 저장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로컬 저장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로컬 저장소 컴퓨터로 치면은 파일을 A에서 B로 드래그해서 넣는다고 했을 때 바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바일 앱이나 최근의 웹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파일 그대로 저장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앱에서 사진첩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거나 컴퓨터에서 사진을 접근을 해서 이 저장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해당하는 저장을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앱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 별도의 사진을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바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일 정보를 데이터로 변경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런 모든 파일들은 데이터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10, 0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16진수 데이터에 대한 바이트로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으로 16진수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파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16진수 데이터를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문자열로 저장을 한다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문자열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저장 시에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문자열로 인식이 안 되는 다양한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베이스 64라고 하는 기준으로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앱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이스 64 인코딩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복구하는 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문자열을 바이트 데이터로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을 통해서 다시 16진수로 되어 있는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바이트 데이터를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파일로 다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일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터 그리고 웹 그리고 하이브를 이용해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파일 피커를 사용해서 파일 선택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 베이스 64 인코딩 그리고 디코딩을 통해서 파일을 데이터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포스트 모델에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걸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사진 업로드 화면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업로드 화면 작성하기 전에 이 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ubspec 파일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은 디펜던시 밑에 플러터 안에 쿠퍼티노 아이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를 기존에 추가를 했었는데 우리가 업로드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 기존에 작성하던 프로젝트에서 여기 펍 스펙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이브 플러터까지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업로드 파일이라고 태그를 주고 파일 피커는 4.0.0 버전으로 버전 이상 설치가 되게 하고 패스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경로를 지정을 할 텐데 얘는 2.0.2 버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꼭 여기 있는 get 패키지를 통해서 명령어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업로드 스크린 화면을 직접 생성을 해 줄 겁니다. 포스트 업로드 화면을 신규로 추가를 할 건데 업로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 스크린스라고 하는 경로에 추가를 할 거고 목표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셀렉트 이미지를 통해서 사진을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 파일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을 입력을 해서 포스트 업로드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업로드 스크린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린스 폴더에 여기 새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고 업로드 스크린이라고 다트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구성을 위해 필요한 패키지가 몇 개가 되는데 이 우리가 기존에 추가했던 하이브 관련 패키지 말고도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규 패키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스크린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이 하이브 데이터 열람을 위한 박스 접근 코드를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코드에 똑같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다음과 같이 해줘서 타입 데이터, 컨버트, 그리고 마테리얼, 하이브 포스트 모델 관련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 업로드 스크린 클래스를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를 업로드 되면은 화면이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stateful widget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수를 추가를 할 건데 먼저 이 state 함수에 그 state 함수를 추가를 해주고 포스트박스 접근을 위해서 그 init state 안에 그 포스트박스에 대한 그 박스 여는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init state를 통해서 그 박스를 여는 초기화 코드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코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특히 이 코드를 추가를 할 때는 선택한 파일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유니트 8 리스트라고 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기 위한 1바이트의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 문자열로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후에 화면 업데이트로 선택한 사진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후처리 코드를 같이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이미지 바이트 데이터 변수를 두 개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코드에 그 픽 이미지라고 하는 코드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PC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파일 피커, 아까 패키지에 추가한 파일 피커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타입을 지정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지금은 다른 파일이랑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미지 파일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코드에 제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리드 데이터를 통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함께 가져오도록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통해서 파일 피커의 정상적인 그림이 전달이 되면은 이 selected 이미지 바이트와 파일 네임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set state를 실행을 해서 화면에 초기화되는 출력 코드를 만들어서 이 사진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다 작성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함수를 같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선택한 사진 정보를 정상적으로 가져올 때 하이브의 저장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게 되고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스카프 폴드 메신저를 이용해서 화면 하단에 스낵바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으로 경고 메시지를 처리를 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포스트를 저장하는 코드를 삽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저장하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이브 포스트에서는 새로운 포스트를 하이브에 저장하기 위해 그 텍스트에 입력이 되어 있고 사진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이 조건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트 데이터를 먼저 베이스 64 문자열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베이스 64 인코드 함수를 통해서 배열로 가져온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이널 그 새로운 포스트 객체를 만들어 주고 임시 프로필 이미지 유저네임 우리가 그 객체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만들어 둔 거에다가 프로필 이미지란 사용자 이름은 동일하게 좋아요와 코멘트는 기본 값으로 정해둔 다음에 이 디스크립션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디스크립션이 추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현재 날짜로 지정해서 넣어주고 파일 이름은 앞에서 선택했을 때 가져온 파일 이름을 전달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이미지 베이스 64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스트링 타입으로 있는 값을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 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post.add 함수를 가지고 하이브 박스에 포스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 완료 상태를 true로 변경을 해서 화면에서 중복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코드까지 완성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else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원래 코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else 밑에 있는 코드는 이전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삽입을 같이 해보면은 이 코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같이 삽입을 해보면은 이 업로드 컴플리트랑 디스크립션 컨트롤러를 위젯을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업로드 상태 추적하는 변수가 업로드 완료됐을 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건문을 통과를 하면은 포스트가 저장이 되고 조건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포스트가 저장이 안 되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드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 함수를 보면은 스카폴드를 통해서 화면에 노출되는 코드를 볼 건데 앱 반은 똑같이 나오고 이 패딩을 통해서 패딩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이미지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드 이미지 바이트를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미지가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은 no 이미지 셀렉트를, 만약에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서 이미지 객체를 위젯을 만들어줘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박스를 통해서 일정 공간을 띄워준 다음에 이미지 선택 버튼을 통해서 이 엘리베이트 버튼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는 셀렉트 이미지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거고, 이때 호출되는 함수는 픽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사이즈 박스를 통해서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주고, 이 사이즈 박스 밑에는 본문 입력 필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안에서는 컨트롤러는 아까 추가한 디스크립션 컨트롤러를 가리키도록, 그 다음에 이 데코레이션은 인풋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배경으로 보이는 텍스트를 엔터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텍스트가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 기본적인 타입은 아웃라인 인풋 보더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업로드 버튼까지 추가를 할 건데, 이 업로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정한 업로드 컴플리트 상태를 통해서 만약에 업로드 컴플리트 상태가 완료가 됐으면은 버튼을 더 이상 눌러지지 않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이브 포스트를 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업로드 포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다가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업로드 돈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업로드 완료 메시지는 하단에 출력되도록 아래와 같은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같이 삽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이브 포스트 밑에 같이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함수에는 스카폴드 그리고 팻 바디에는 패딩을 넣어 줄 거고, 이 컬럼을 통해서 컬럼 안에 칠드런들이 쭉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미리 보기, 그리고 이미지 선택 버튼, 그리고 본문 입력 필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업로드 버튼과 업로드 완료 메시지까지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코드를 이제 메인 메뉴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으로 가서 상단에 보시면은 기존에 프로필 스크린까지 추가를 했었죠. 여기다가 임포트 스크린에 업로드 스크린 점 다트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각 탭에 연결되는 화면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놨는데, 업로드 화면도 여기에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스크린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와서 하단 탭의 리스트까지 포함하면은 실행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행한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업로드, 저는 이렇게 야구장 사진을 넣고 이제 여기서 추가를 했는데, 업로드에서는 데이터를 쓰지만 여기는 기존의 파일명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하나가 보이는 게
테스트를 위해서 홈스크린에 있는 이 포스트 데이터 목록을 수정을 했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업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당한 사진 중에 포켓몬고를 했던 사진을 한번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포켓몬고를 해서 업로드 포스트를 눌러주면 업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버튼은 더 이상 누르지 않고 이 컴플리트가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화면에 가서 프로필의 목록이 보여야 되고, 이 포스트 목록에 보여야 되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와 사진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홈 스크린이랑 프로필 스크린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아까 추가한 2개의 패키지를 홈 스크린에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크린에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2개의 패키지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같이 직접 입력해 볼게요. import dot에 typed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고, import에 dot에 convert를 추가를 해서 인코딩이랑 디코드를 위해서 다음에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게시물 이미지 출력을 위한 코드를 수정을 할 건데, 우리는 하이브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기 하단의 코드를 보시면은 빌드 포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게시물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워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불러오는 코드를 추가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스트 이미지 베이스 64는 포스트 이미지 베이스 64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고, 그 디코딩을 통해서 바이트 정보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포스트 이미지 바이트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는 이 이미지의 이름을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메모리에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업로드 화면에서 그 선택한 코드를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데, 포스트 이미지 바이트를 추가를 하고 핏은 박스에 가득 차게, 그리고 크기는 300, 그 다음에 가로는 꽉 차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 포스트 목록에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 프로필에는 보이지 않는데, 프로필에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패키지를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이 하이브에서 불러온 데이터 디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빌드 포스트 그리드라고 하는 곳에 추가를 할 건데, 위치를 보시면은 이 빌드 포스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쭉 추가한 코드 중에 보면은 하이브에서 포스트 불러오기라는 것에 우리가 기존에 조건문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포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조건문을 넣어주는 파트가 있는데, 이 공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 공간에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와주고 해서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고 와주면은 이 가지고 온 데이터를 디코딩을 해서 포스트 이미지 바이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프로필 스크린에도 아까와 동일한 코드를 동일하게 넣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은 이 프로필 화면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까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 주시거나 제공되는 코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업로드 화면 작성을 해서 코드까지 추가되는 걸 봤는데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진을 업로드해서 다른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앱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코드를 마저 완성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